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 이동환 시장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여기 저 일산 호수공원이죠. 예. 오늘 왜 이렇게 공사판입니까? 지금 이제 그 이번 달 4월 27일부터 예. 5월 8일까지 우리 국제 꽃박람회가 여기서 열립니다. 국제꽃박람회. 예. 그거 꽤 되죠? 지금 이제 한 19회 정도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데 예. 지난 한 코로나19 시기에 네. 한 3년 정도는 조금 뭐 열지도 못하고 예. 축소되든지 뭐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그 이제 4년 만에 네. 이제 국제 꽃박람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번에 아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이 고양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훼 산업 지역인데 예. 특히 그 다육이는 세계 시장 90%인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신 그 다육이라는 것이 예. 우리 그 비모란이라고 해서 네. 그 전목 선인장 예. 그 네, 작은 거. 예, 네. 작은 것이 옛날에는 90%였는데 네.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요. 예, 생산하는 지역이 조금 다른데도 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 60, 70% 정도. 그 여전히 이 고양시에서. 예. 그럼 고양시가 농촌이에요, 그러면? 농촌이 사실 옛날에는 예. 처음 그 도시로 될 때도 도농통합시라고 그랬죠. 얘기했으니까 예. 아직도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어. 그런 농가가 우리 인구로 보면 한 1.4%가 아하. 예. 농가가 있고 네. 그리고 생산되는 생산 물품도 특이한 게 꽤 많습니다. 예, 이를테면 어떤 거요? 뭐 우리 그 전 세계에서 최고 맛있는 그 밥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쌀, 그 예. 가와지 쌀이 있습니다. 가와지 쌀. 예. 예. 그건 너무 적게 나서 잘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일반인들이? 뭐 다른 그 쌀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네. 어쨌든 그 맛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 찰기를 느끼는 그 쫀득한 맛이 예. 아마 다른 분들이 다른 쌀을 먹다가 그거 먹으면 네. 아, 이 바로 쌀이구나 아하, 하는 걸 느낄 예. 수 있는 그런 가만히 있어봐. 그 오늘 맛 좀 볼 수 없어요? 맛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락하셔가지고 가능하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예. 여기 제가 지금 우리 방송국에서 예. 일로 오는데 이제 자유로 타고 오잖아요. 예. 사실 자유로 끝까지 가면 판문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한 4-50km밖에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의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만 오면 진짜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예, 왼쪽으로 제가 저기 장항 IC로 들어왔거든요. 예. 그 장항 습지가 예. 진짜 예쁜 초록색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그렇죠. 푸릇푸릇하게 그 장항 나왔고. 습지 아직 우리가 접근이 잘 안 됩니까? 지금 이제 우리도 지금도 시민들이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하고 있는데 저기가 뭐냐면 람사르 협약에서 그래요. 예. 지정한 람사르 습지입니다. 그래서 지정받아 가지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번에 한번 거기를 탐방하는 아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예. 거기에 그 지뢰가 떠내려와서 맞아요. 예. 폭발되는 바람에 저런.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니까 그걸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일단은 예, 일반인 좀 출입 차단한, 금지로 예. 멀리서 보시는 수밖에 없네요. 예, 지금은 뭐 그런 방법이 예. 가능.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일산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예.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예. 뭐 면적으로 보면 네. 100만 평방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높아. 30만 평입니다. 이 호수 자체가 한 10만 평 정도 예. 되고요. 이거 나머지 저기 인공으로 조성한 거죠. 지금 그 뭐 깊이는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예. 인공 호수로서 네. 뭐 여기에 처음 오시는 분은 인공 호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 호수로서 이렇게 멋진 도시에 이런 호수 가진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노래하는 분수대는 어디쯤 있어요? 노래하는 분들은 저쪽인가? 여기서 걸어서 예. 한 15분, 20분. 한참 예. 저쪽 예. 지금 호수공원 저기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구나. 혹시 저기 보이시죠? 글자 하나 보이세요? 예. 파란 색깔, 예, 바탕에 그래요. 하얀 색깔. 음. 저기에 가기 전입니다. 예. 그렇구나. 예. 그리고 저쪽 편이 바로 이제 고양 시내입니다. 여기가 이제 좀 일종의 신시가지 셈이죠. 일산 예. 신도시 지역. 신도시죠. 예. 예. 여기 동네 이름이 뭡니까? 여기는 장항동입니다. 장항동. 예. 지금 인구가 지금 100만이 넘었습니까? 지금 우리 그 주민등록상에 예. 108만 정도 되고요. 108만. 예,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 거주자까지 포함하면 네. 109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 특례시네요. 예, 100만이 넘어서. 예, 고양 특례시가 작년에
그 결정이 됐습니다. 그냥 저 파주랑 합쳐서 그냥 광역시 하시죠? 말씀하신 거 미리 말씀하신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지역 자체가 생활권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네. 파주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거의 붙어 것도 있잖아요. 예. 괜찮고 그다음 건너편에 우리 한강 건너에 김포가 있습니다. 김포. 예. 그래서 김포, 파주, 고양이 하나의 그 경제 공동체 역할을 하면 광역시도 되지만은 네. 시너지도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있잖아요. 예. 우리 저 고성국 TV 팬클럽 예. 아미고 또 예. 지역 본부가 있는데 예. 곱하기면 예. 고양 파주 김포. 그렇게 되어 예, 있습니까? 곱하기 본부예요. 그럼 미리 또 알고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묶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저 이동환 시장님하고는 저하고 워낙 오래돼서 예전부터 뭐 이런저런 좀 이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여기가 김포공항이 몇 분 거리죠?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신공항 고속도로가 시작하는 예. 데가 고양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시작점에서 딱 출발하면 한 35분이면 이제 인천국제공항. 예, 바로 도착하고. 네, 김포공항. 김포공항은 20분 20분. 이내에 차로 가면. 그렇죠. 차로 가면.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이 100만 도시 중에 공항 2개가 이렇게 가까운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계로 향해 나가는 고향시인 거죠. 그래서 추구하는 방향이 네. 글로벌 자족 도시로 아하, 추구하고 예. 있습니다. 여기가 아시는 것처럼 일산 신도시 만들어지고 택지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주택만 계속 공급한 아하, 거죠. 예. 그래서 베드타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그래서 인구도 시가 그게 군에서 시로 성격하고 그때 당시 한 26만이었는데 네. 특례시 대리 한 30년 동안 그게 원래 그 숫자의 4배를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26만이 108만이 됐기 때문에 그 저는 같이 건설된 신도시가 분당이잖아요. 예. 그 지금 그쪽에 부동산 가격이 여기보다 한 3배? 2배? 3배? 예,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저는 싶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이해가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훨씬 살기 좋은 이곳이 왜? 그게 가장 어. 저도 여기에서 한 28년 정도 살았는데 네. 살면서 거기하고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가치가 다른 분당 신도시에 비해서 일산 신도시가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여기에 약간의 어떻게 보면 한강의 이북이라는 부분의 네. 이미지 아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 그 영향이 좀 있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그 상황을 보면 거기는 판교라는 아주 걸출한 그 기업 집적 단지가 그렇죠. 예. 만들어지면서 자족성이 이제 아하, 구축이 됐지만 그러네, 고양시만 하더라도 아직도 베드타운이라는 것 자체를 이미지 벗기는 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이 예. 시장님이 생각하는 이 자족도시로서의 핵심은 어떤 거예요? 자족도시 가장 핵심이 사실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업 중에서도 지금 우리 고양시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큰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평균 우리가 직원 수 얘기를 대충 봤더니 5명이에요. 아이고, 예. 이게 너무 좀 열악한 거죠. 그건 중소기업이라기보다 영세기업이라고. 그렇죠.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양시는 앞으로 조금 더 큰 기업들이 네. 와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협력업체까지도 다 우리 네. 고양시로 끌어올 수 있는 예.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한데 여기가 기업하기도 훨씬 좋은 데인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 당연히 공항도 가깝고 그러니까. 뭐 예. 항만도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여건 자체가 생활 여건이 참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예. 또 아시겠지만 제가 자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 세계 그 학력 수준이 제일 높은 도시가 바로 고양시입니다. 맞아. 예. 그래요. 여기 108만 인구에 예. 그 학력 수준이 전부 다 높습니다. 거기 고등학교도 좋은 고등학교들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옛날부터 이름이 알려지는 예. 백석, 뭐 백마, 백신 다 여기에 몰려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지난번 대선 때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예. 이 고양시의 그 재개발, 그 재건축이라 그럽니까? 예,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예, 재건축. 예. 이 도시 전체가 지금 연한이 다 돼서 예.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 그때도 제가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정말 주민 맞춤형으로 만들어 가겠다 해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에 그 국가 차원에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네.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하. 그게 뭐냐 하면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네. 이 법은 일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택지 개발이 일정 규모 한 지역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일기 신도시가 예. 여기 고양, 예. 그다음에 분당, 예. 그리고 평촌, 3번. 산본 예. 그런 데죠. 예, 예. 예. 군포의 3번이죠. 예. 그래서 그 지역 자체를 조금 확장을 시켰죠. 네. 이렇게 일기 신도시를 포함한 그리고 택지 개발이 일정 규모가 된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름이 노후 계획도시 아하. 정비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일산이 또 한 번 확 바뀌겠네. 예, 예, 바뀝니다.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겠네. 그때 당시도 주민 맞춤형으로 한다고 얘기했는 것처럼 네. 재건축하게 되면 제일 이렇게 과정 절차 속에서 어려움이 우리 그 구조 안전에 대한 부분에 그래요. 안전 진단이 네. 사실은 그 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 벽도 지금 조금 낮춰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조금 원하는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예. 딱 필요할 때 우리 고향 시민들이 우리 이동환 시장 선택하신 거예요. 원래 전공이 도시 설계거든. 예, 도시 계획 쪽인데 이 도시 개발 분야는 그래도 뭐 가장 오랫동안 여기 살기도 했고 예. 그런 전문 분야를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 보니 네. 방향을 이제 제시했는데 그렇죠. 그걸 우리 시민들이 예. 저런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다 해서 어허.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원래 이명박 시작을 정부 하게 때부터 됐습니다. 바로 네. 그 도시계획, 네. 어반 네. 플래닝 쪽으로 쭉 그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네. 그 그림 그리는 일을 많이 해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우리 이동환 시장이 자기 일거리, 천직에 맞는 이 일거리를 찾으신 거예요. 고향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네. 꽃이 벌써 많이 폈어요. 튤립. 여기가 네. 4월 27일부터 이제 만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4월 27일에 맞춰서 지금 이거 예, 예.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많이 핀 그 튤립도 있겠지만 저쪽에 가면 활짝 폈어요. 예, 많이 피었습니다. 네. 점점점 더 피면서 그때 돼 가지고 이제 정점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자치단체장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전부 벚꽃 축제 준비했는데 예. 한 일주일 이상 먼저 피고 먼저 져버려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 그리고 바람도 아주 많이 불어가지고 많이 불고. 빨리 떨어졌습니다. 예. 비도 근데 오고 하니까. 이 꽃박람회는 지금 보니까 예. 27일이라고요. 4월 27일. 예, 4월 27일. 그때 딱 맞춰서 지금 예.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시간이 딱 잘 맞아질 것 같은데요. 예. 음. 지금 저렇게 많이 피었는 것도 있겠지만 예. 그 시기가 되면 전 지역이 다 그렇죠. 지금 막 예. 봉우리들이 대부분 예. 져서 이제 막 예. 피려고 그러고 예. 있는 거니까 예. 4월 27일이면은 이제 한 2주 후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때 저기 꽃박람회면 몇 명 정도 옵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 4-50만 명이 예. 저기 이 꽃박람회에 의해서 우리 고향 시민뿐만 아니라 예. 저 뭐 전국에서 어. 다 오시도록 지금 예. 이제 준비하고 있고 외국의 희귀 저 식물에 해당되는 네. 꽃들도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외국 쪽에서도 조금 많이 들어와서 네. 관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튤립이 이렇게 한꺼번에 피니까 예. 참 보기 좋네요. 예, 장관입니다. 이게 이 색깔도 보십시오. 호수 시내 전체가 이렇게 예, 예. 호수공원 전체가 이렇게 뒤덮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꽃박람회 할 때마다 예. 그 주차 문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그건 대책은 있어요? 지금 우리 그냥 오면 돼요? 아니, 예, 오시면 됩니다. 이제 준비를 그렇게 했기 예. 때문에 네. 여기에 자체적으로 공영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한 4개 정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지금 저쪽 지금 보이시지는 않지만은 저 저 건너편에? 건너편에 예. 우리가 그 행복주택 짓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아직 그 건설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네. 그 공간 이용해서 주차장도 확보돼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옆에 보면 킨텍스 쪽에 킨텍스 있죠. 가다 보면 또 C4 부지라고 해서 거기는 한 14,500평 정도 네. 되는 규모인데 거기에 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웬만한 주차는 다 예.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호수공원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그 4월 27일부터 며칠 하죠? 12일간 합니다. 12일간. 4월 27일부터 5월 8일. 예, 5월 8일. 가급적이면 평일날 와주시면 좋아요. 예, 좋습니다. 주말에는 너무 많이 밀리니까 가급적 평일날 오셔서 그러면 여기는요 그 주차도 비교적 쉬워요. 주차하고서 얼마 안 그러면 바로 여기 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양시를 한번 꼭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짝 준비 중인데 예. 딱 시간 맞춰서 꽃들이 만개할 것 같으네요. 예. 아마 오시면 우리 여기에 저 토끼가 한 10m 높이로 올해 아마 토끼라고? 예, 만들어져서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네. 다 반기는 모습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예. 예, 우리 저 시장님 고양시가 예. 100만, 108만 예. 엄청 큰 도시예요. 예, 우리가 볼 게 많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여기는 저 일산의 한 가운데요. 주엽역이죠, 저희가? 주염역입니다. 네, 주엽역이가 그랜드 백화점 있는 곳이고 예. 저희 뒤쪽이 이게 강성공원. 강선마을. 예, 강성마을의 예, 강성공원. 강선공원입니다. 아, 이게 참 나무가 예. 진짜 이게 싱그럽네. 예. 저게 메탈 세콰이어 예, 맞습니다. 가로수길인데 예. 저거 볼 때마다 저는 담양 창평에 예. 그 슬로우 시티 예. 메탈 세콰이어 길 생각나요. 길이 있습니다. 예.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 저 시장님이 예. 일산의 많은 명소 중에 여기에서 꼭 말씀하시고 싶다는 게 있어요. 예. 어떤 말씀이에요? 아니 여기가 바로 이제 아까 재건축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역 주변이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이 지역 전체가 예. 여기 이제 신도시 지역이고 아하. 근데 이 길이 저기 호수공원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체가 공원같이 느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게 공원이 아니고 길이에요? 예, 길인데 어허. 공원처럼 느껴지도록 하하. 이걸 예. 가로 공원이라고 가로공원.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이가 예. 정말 그 우리 신도시 마지막 그 끝자락까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러면 이 공원이 길로 쭉 가면은 이제 중산마을 가는 그렇죠. 그 길로 그쪽으로 나오는 나타납니다. 거구나. 그러면 예. 한 2, 3km 정도 되겠네요. 그보다 조금 더 더 돼요? 예. 대단한 길이네. 예. 예. 근데 이 길을 이 재건축을 하는 그 과정에 예.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재건축하면 여기 길이 없어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또 우려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겠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 길은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네. 잘 관리가 돼서 그대로 남아 있도록. 그래요? 좀 걸어가 보실까요? 예, 예. 그렇지. 이런 길을 없애면 안 되지. 예. 이 길 자체 지금 벌써 예. 뭐 아름드리 나무라고 할 정도로 네. 나무의 크기도 굵어졌고 이게 그러니까 수령이 한 30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도시 더 됐죠. 조성 때. 신도시 때 심었으니까 지금 이제 신도시가 30년 그리고 원래 심을 때 한 10년생 이상은 심었으니까 40년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멋있네. 이 도심 한가운데서 메타세콰이어 이 가로수길을 걷는다는 거는 대단한 그렇죠. 그 혜택입니다. 예. 그리고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이제 옆에 보시면 어르신도 나와서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자체가 이 도시의 작은 숲과 같이 그런 느낌을 가져오고 지금 새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러네요. 예. 도심에서 이런 거의 공간 속에서 바로 아파트 단지 옆에 누린다는 것은 정말 행복이죠. 그러면 이 아파트는 이 가로공원 때문에 조금 집값이 또 비쌉니까? 사실은 이 공원 자체에 의한 가치를 생각하면 뭐 가격이 이제 다른 데보다 더 높을 수 있죠. 높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역도 가까운 지역은 조금 더 높을 거고. 또 바로 길 건너에는 호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거 환경으로 보면 정말 너무 좋은 환경이죠. 그래요. 지금 저기 보시면 이 아파트 바로 진입로예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뺑 돌아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기도 그렇고 또 학교가 있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내구연한이 다 된 이 아파트들은 이제 전면 재건축하고. 그렇죠. 그 가는 도중에도 지금 중간에 또 이렇게 가로 공원처럼 저 수목대가 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런 공간 자체가 주변의 환경을 보시면 그 웬만한 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옆에도 이렇게 운동 시설까지 있고 작은 운동장이 있고. 맞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공원이 된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원 한가운데 아파트가 있는 거네. 이런 공간 자체가 사실은 새롭게 계획을 하더라도 이런 계획의 기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저희 건설업자들은 여기 아파트 들어가면 얼마. 그렇죠. 여기 다 아파트 들어오면 이게 다 수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 메타세카이어가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옹이도 많고 예. 이 제제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어허. 이게 아주 곱게 자라는 그 습성 때문에 그렇죠. 이 예. 나무가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 멋있어요? 예. 이 아파트 예. 안에 다 저런 예. 작은 놀이터들이 있지만 그렇죠. 공원 안에 있는 거는 또 네. 보기가 좀 다르네요. 다릅니다. 아. 그리고 여름 애들은 이런 데서 키워야지. 맞습니다. 예. 여름에는 예. 여기에 나오면 바로 이쪽의 단지, 이쪽 단지가 예. 같이 이쪽으로 모여서 아, 하나의 공원 속에서 같이 이웃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고 예. 여기에 그 공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배드민턴을 여기 나와서 이용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애들은 여기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이 아주 정도 좋은 길이면. 공간입니다, 여기가.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일산 아줌마 예.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몇 번 했어요. 예. 다시 태어나도 일산 아줌마로 태어나겠다고. 그러니까 이 지역 커뮤니티가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삶의 예.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기가 저기 뭐 살기 좋은 도시. 예. 여기는 주거 환경으로 보면 아마 어느 도시하고 비교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세계 어느 도시하고도 예. 비교해서 예. 뒤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어느 분이 요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살긴 좋은데. 음. 이 표현에 살기 좋은데. 뒤에다가 느낌표 뭐 표현하듯이 점을 이렇게 3개 딱 찍는 그 분위기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역이 갖고 있는 이 자족성. 아하. 예, 자족성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부족하다. 살기는 좋은데 예, 어쨌든 예, 먹고 살려면 예. 그 교통지역을 뚫고 예. 서울을 갔다 오든지 해야 그렇죠. 되니까. 맞습니다. 자, 저기 참 재밌죠? 저거 보세요. 예. 이게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자동차 길이고 예. 육교를 해놨는데 그렇죠. 육교 가운데 저거 있잖아요. 예. 저 자전거 길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저쪽 동네에서 길 건널 때 내리지 않고 예. 이걸로 타고 올라왔다 내려갔다가 다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그게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등을 보지 않고 예. 바로 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이런 육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하로 이렇게 어허.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수공원까지 예.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아하. 이건 완전히 그 컨셉이나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아파트 단지 신도시에 쫙 아파트 건설한 다음에 상가 몇 개 짓고 예. 이제 그 틈에 네. 뭐 쌈지공원 같은 거 그렇죠. 공원 몇 개 집어넣고 맞습니다. 예.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 공원을 우선 조성을 해. 예, 멋지게. 대규모로. 예. 그 다음에 집을 그 공간에 이렇게 놔야 돼. 예. 그게 일산이에요. 그게 고양시예요. 그래서 표현을 조금 하면 그 공원 같은 아파트 단지죠. 공원 같은 아파트. 예. 그래서 그 공원 같은 아파트 단지가 이 지역에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네. 저기 그 식사동에 가면 거기에 아파트 단지는 네. 그 아파트의 지상에는 주차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들어가면 전부 다 그게 나무와 다 마당이고 숲으로 공원이고. 예,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고 예. 지하만 이용해서 이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네. 네. 주차장을 그렇게 확보하니까 지역 주민들도 뭔가 모르게 아파트에 사는 기분이 숲속에 산다 이런 맞아,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둘레 보이는 아파트들은 지은 지 30년이 돼서 예. 다 지상에 주차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아파트 바로 앞에서는 놀기가 어려운 거야.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오실 수가 있는데 예. 아예 이게 자체를 주차장을 없애버린 지상 예. 주차장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우리 이동환 시장이 하실 일이 진짜 많겠네. 제가 오래 살면서 네. 이 지역이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할 일이 참 무궁무진하다는 걸 느낍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가로수를 심다 보니까 이 가로수 전체를 거의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근데 그 은행나무에 아주 다 좋은 점인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그 암나무가 수나무 암나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암나무의 그 열매가 가을에 되면 냄새가 좀 만만치 않아서 네, 악취가 좀 나지. 그걸 이제 우리 시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암나무는 좀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나무로 대체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니 뭐 두리안도 맛있다고 먹는데 뭐. 근데 아무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시장이 먹을 테니까 갖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저 이동환 시장이 워낙 어반 플래닝 쪽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뭐 이 생각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 4년 갖고 안 되겠네. 아, 뭐 저는 그냥 오직 우리 시민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걸로. 그래요. 우리 저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 나오면 좀 알아보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게 뭐 아무래도 지역에서 활동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여기에 강선마을 주변에 그 재건축 협의회가 뭐 추진협의회라고 해서 그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 주민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자꾸 가와지 쌀이 보고 싶네. 가와지 쌀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가와지 벽씨가 발견된 아니, 저기 가와지 쌀 해보세요. 쌀. 그 하네. 가와지 쌀 그래가지고. 아니 신경을 쓰면 쌀이 되는데 신경을 못 쓰고 그냥 얘기하다 보면 살 되지. 쌀이 됩니다. 그래요. 가와지 쌀. 가와지 쌀 자체가 가와지 벽씨를 우리 여기 대화동이라는 지역에 그 마을이 지역 이름이 가와지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가와지 마을.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발견된 것이 그럼 얼마나 오래됐을까? 근데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기준을 하면 5,050년 전. 이게 1992년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게 그 당시는 5,020년 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30년 지났으니까 이제 5,050년 전이고. 그게 아마 탄소연대 측정법 같은 거. 그거 미국에 가서 거기 의뢰해서 확인을 했는 결과입니다. 그럼 그게 5,000 한 7, 80년 전이면 그 당군 할아버지 딱 사실 때네. 맞습니다.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기간 정도 오래된 것을 어떻게 그러면 남아 있었을까? 원래 벽씨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되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요. 근데 어디에 들어가 있었느냐면 우리가 보통 토탄이라고 하죠. 토탄. 그러니까 흙 종류로 됐는데 그게 석탄 종류. 거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죠. 토탄은 저기 중국에서는 지금도 연료로 쓰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을 총 그때 당시에 발굴된 것이 12개인가 그렇거든요. 12톨. 12톨을 어이구 잘하시네요. 그 12톨을 이제 보관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하는 건 한 6톨 정도 됩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조금 다른 데 가 있기도 하고 그 사이에 아마 조금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은 우리 그 경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저기 가와지 쌀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재생시켰구나. 재생시켰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니야? 무슨 영화지? 공룡 나오는 공룡 나오는 영화. 호박 안에 호박 안에 모기에 그러니까 빨아먹은 DNA. 공룡 피를 갖고 공룡을 뭐 복제해냈다 뭐. 그렇죠. 근데 그 수준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쌀이 다른 쌀에 비해서 주라기 공원이구나. 맞습니다. 주라기 공원. 가와지 그 벽씨라는 걸 그냥 토대로 하긴 했지만은 새롭게 개발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봤더니 찰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찰기가? 근데 찹쌀은 아니고? 찹쌀은 아닙니다. 맵쌀인데 찰기가 찰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어봤더니 다른 쌀에 비해서 정말 쫀득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맛이 아주 다 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밥이라서 우리가 아마 드셔보시게 되면 밥만 먹어도 맛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니 뭐 요즘 정치권에서는 밥 한 그릇 먹자고들 그러던데 쌀을 맛있는 거를 개발을 하면 먹지 말라 그래도 먹지. 그렇죠. 이거 가와지 쌀을 많이 보급해야 되겠네. 그거 하여튼 명품입니다. 그래서 그 명품을 우리 고양시의 최고 명품이 아니라 세계의 최고 명품으로 만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와지 쌀 파는 데로 가볼게요.
네, 여러분 제가 마침내 가와지 쌀 파는 가게로 왔습니다. 여기가 저 정발산동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정발산동에는 그 초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초가 전시관? 밤가시. 그렇지. 예, 초가집. 초가집이 있는 곳인데 방가시 마을. 그 바로 옆에 있는 가와지 쌀 판매하는 곳입니다. 우리 여기 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12톨의 대표 정상기입니다. 12톨. 네. 12톨이라 그래요? 12톨? 영어로는 저희가 12톨을 쓰고 있고요. 한글로는 이제 12톨로. 그 톨이라는 게 이제 그 쌀알 하나하나를 한 톨, 두 톨.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거죠. 네. 아까 우리 저 이동환 시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네. 그 가와지라는 동네에서 그 20년 전에 네. 그 재배하던 벽시가. 그러니까 자연산 벽지가 아니고 네, 그게 이제 돌로 이렇게 자른 흔적이 남아 있는 벽시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땅 속에서 발견된 걸로는 우리나라 최고 쌀.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쌀. 제일 오래된 쌀. 세계에서 최고라고 세계에서 최고. 세계 최초 재배 재배별하고 표현해요. 근데 쌀이 이건 왜 음료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청년들이 또 농사를 짓는 회사에서 만든 캔인데요. 이게 이제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쌀을 소량으로 해서 이제 좋은 쌀입니다. 이거 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오. 뜯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네. 뜯어봐요? 그럼요. 야, 이거 신기하다. 처음 봤어요. 캔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뜯으면 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다. 저희가 사들이죠. 진짜 쌀이다.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 그때 이걸 드셨죠? 쌀이 귀해가지고 이래갖고서 자꾸 입에다 넣고 했어. 그렇죠. 근데 이 쌀이 진짜 작네요. 네, 쌀알이 매우 작아서 이게 사실은 다른 쌀보다 조금 단가가 좀 있음에도 이제 쌀알이 좀 작은 그래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그 부서진 쌀이 아니고 진짜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이네. 네. 야, 그거 신기하다. 그 알 속에 네. 색깔이 약간 차이 나잖아요. 좀 차이 나네요. 이게 약간 흰색이 조금 강하게 강한 보이는 거. 것이 찰기가 이제 좀 있는 거. 이게 저기 투명해 보이는 거는 좀 덜하고.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밥을 하고 나면 굉장히 찰기가 느껴지는. 그래서 물에 불리지 않고 예. 이제 바로 드실 수 있고 물량도 이제 1대1로 해야 밥이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 물을 많이 넣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물을 적게 넣는 거죠? 찰기가 있으니까 좀 적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디저트 만들 때 여기 빵 디저트 가져왔지만 이렇게 이것도 쫀득쫀득한 맛이 이걸로 만든 게 이거예요? 100%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 아니 드세요. 그건 예. 드시고 이쪽 거는 이제. 근데 저는 쌀을 먹으려고. 근데 지금 이제 요 재료들도 저희가 다 국내산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제주의 당근이나 아니면 뭐 부여의 딸기, 광화의 이제 사자발 약수 이렇게 쌀을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 하는 다른 지역 재료나 또 고양시의 생강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같이 결합해서 개발을 해서 선물 세트를 어릴 때부터 쌀 좀 먹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쌀이 딱딱해. 딱딱해요. 보통 쌀보다 훨씬 더 글쎄요? 강해. 그래서 강하다고. 저희가 저거를 가루로 낼 때요 고장을 엄청 많이 냈습니다. 다른데 하다 너무 강했어요 강도가.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이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쌀은 씹으면 조금만 저 침이 들어가면은 잘 씹히거든. 맞습니다. 이거 끝까지 버티네. 이것들이. 그래서 버티는 거. 방앗간에서 막 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요 가느라고 이 뒤에 고장 난다고 저희가 그렇겠어요.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제 초미립이라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아하. 쟤는 이 강한 것도 바로 가루로. 그거 저거군요. 네. 입자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저트에 맞게 입자 좀 굵은 거는 거친 맛도 나고 아주 얇은 건 또 부드럽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렇구나. 정말 씹어 보니까 네, 딱딱하죠. 이 알이 작아서 그런지 아마 습도가 다른 것보다도 아마 적을 것 같아. 함유량이. 네, 맞습니다. 예. 작은 고추가 맵다. 이거 확실하네. 이거. 작은 쌀이 딱딱하다. 그래서 뭐 김밥이나 초밥 같은 것도 이제 사실 그 꼬들꼬들한 밥이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지. 맛이 훨씬 좋고요. 좋겠어. 디저트도 마찬가지. 그러네. 이거 이 가와지 쌀로 만든 요 케이크네요. 네. 그건 이제 또 국산 검은깨가 들어가 있어서요. 요 가운데. 네. 보시면 글루텐이 아예 없어서 요 인근에 이제 또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또 찾으시고요. 그런데 이거 네. 쌀로 만든 것 같지가 않은데? 그죠? 진짜 맛있네요. 맛있죠. 그리고 이제
또 고향 시민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식사할 수 있는 용은 없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식빵하고 소금빵도 만들고 있거든요. 아, 요거 소금빵. 예, 걔도 이제 가와지 쌀로. 그 유명하다는 소금빵이네. 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영광 시작. 진짜 맛있어. 한번 드셔보십시오. 소금빵이거든요. 쌀 소금빵입니다. 아니 이거 차도 정말 네. 아주 향기가 있어. 얘는 이제 장수에서 이제 주민분들이 만든 목련 차를 저희가 또 같이 또 이렇게 사회적 차원에서 좀 구매를 해서 같이 팔고 있고요. 근데 이 가을쌀이 좀 팔리기는 잘 팔려요? 쌀을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셨다가 아. 디저트를 드시면서 이걸 먹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이게 쌀이야, 그러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시고요. 또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공동 구매로 뭐 8톤씩 이렇게 판매도 하십니다. 어머님들이 야, 이거 진짜 쫄깃쫄깃하고 그죠? 맛있네. 이게 가와지 쌀 특징이 이 빵과 엄청 잘 어울립니다. 그러네요. 가루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비싸요? 쌀이 조금 비싸요. 이거는 몇 킬로예요? 지금 걔가 4kg짜리 4kg. 네. 4킬로짜리 얼마예요? 4kg짜리를 저희가 지금 13,000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13,000원이요? 네. 얼마 안 비싸네? 이게 이제 가격 계산하면 꽤 꽤 비싼 편입니다. 아, 요새 워낙 쌀을 안 먹는 만약에 한 데니까. 80kg를 기준으로 하면 64만 원. 아, 그렇구나. 10kg가 싼 게 23,000원 이렇게 팔거든요. 네, 25,000원. 근데 얘를 이제 10kg로 환산하면은 거의 3만 원 돈. 네.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저희가 식사 한 끼 하더라도 2, 3만 원 사실 금방 나오잖아요. 밖에서. 맞아. 그러니까 아, 요즘은 쌀을 양으로 먹는 분은 거의 안 계시고 네. 진짜 그 기능성이나 특별한 맛으로 먹잖아요. 네. 그 이게 딱 맞네. 그래서 요거를 드신 분들이 사실 드셔서 충성도가 상당히 높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하는 방법을 좀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이제 이런 디저트로 먼저 선보이고 쌀을 또 드시게끔 유도하고 판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지금 저희 자막으로 전화번호 내보낼 텐데요. 전화로 주문하면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제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농부님들이 바로 예약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고요. 아, 그러면 주문은 여기로 하면 되고요. 네, 저희가 또 저희한테 와도 저희 매장에 또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직접 조금 더 대량을 판매하고 구매하고 싶으시면 이제 농부님들도 직거래하도록 그렇게 안내해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농부님들이 뭐 이렇게 인터넷을 자주 하시거나 이런 좀 상황이 좀 그렇죠. 어려우시니까 예.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도 하고. 근데 이거 저희들 방송에 한번 나가면 전화가 와장창 막 오거든요. 로컬푸드 직매장. 예. 고양시에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양이 충분하냐 이거. 충분합니다.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조만간에 인기가 많은 사람들의 인지되기 시작하면 아마 부족해서 그래요? 사기가 그러니까. 힘들 겁니다. 아니, 저희는 광고를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 하루 만에 다 이게 소진이 되는 다 거죠. 소진이 돼버리거든. 농산품은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저희가 농부님들하고 한번 작전을 잘 세워서 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네. 4kg만 먼저 드셔보시는 게 네, 좋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한 번에 이렇게 20kg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요 쌀 직접 이제 소분하고 네. 모내기 하는 체험들도 저희가 이제 지역 여행사랑 같이 어. 시티투어를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모내기 고양 체험도 해요?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물이도 좀 풀어놔요? 거물이 아니, 거물이가 붙어야 모내기 체험이지. 보신 거 아까 예. 설명 좀 드린 것처럼 예. 프리미엄 가와지 맛 구성도 예. 여기에 쫀득이라는 이 구성도에 이 굉장히 이게 높습니다. 굉장히 높네. 예. 쫀득. 단단한 거는 아까 아. 드셨는데도 그 정도도 단단한 수준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고 하는데 탄력은 이 정도인데 쫀득은 엄청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12톨 하지 말고 가와지 쌀보다 쫀득쌀로 하시거든요. 이게 식감이 진짜 좋겠어요. 쫀득쫀득하면. 네 맞습니다. 밥을 하면 정말 찰기가 조금 이게- 식어도 맛있는 밥. 그렇지. 밥을 했다가 좀 놔두면은 푸석푸석해지거나 또는 이제 식으면 막 그거 막 떡처럼 막 예, 되거나 이런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고 네 맞습니다. 네, 밥을 한번 드시면 그러면 비빔밥이거나 뭐 김밥이거나 초밥.
뭔가 이런 식으로 비빔밥도 왜 쌀이 으깨지면 맛이 없거든. 맞습니다. 그 쌀알이 살아 있으면서 이렇게 재료랑 섞여야 되잖아요. 같이 씹혀야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저 고양시가 100만 도시입니다만 그래도 그 만 명 넘는 분이 농사를 지으시고 네, 순한 맛이고. 한반도 벽시의 역사를 되살리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와지로 만든 현미 네, 맞습니다. 칩이죠. 네, 맞습니다. 약간 좀 심심하실 수 있고. 아, 굉장히 남네. 예. 네, 네. 드셔보세요. 아주 건강식. 응? 시장님, 느낌이 드셔. 좀 다르죠. 아, 달라요, 달라. 고부문장. 야, 이거 괜찮네. 이거는 달지도 않고. 이건 거의 쌀을 현미 상태로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괜찮겠네요. 이거는 쑥으로 만들었습니까? 아, 네. 쑥이랑 마카다미아 이게 화이트 초코. 그래서 100% 쌀입니다. 쑥이면은 그 강화 사자발 쑥이 유명한데? 네, 그 쑥입니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요, 직접 그- 가서 농사도 같이 도와드리고 어. 왕에게 진상했던 강건도 가면 강하니까. 그 강화 섬쌀 이용해가지고 이번에 가와지 막걸리 안주도 만들었어요. 새우를 들어간 쌀 쿠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다른 지역 쌀도 연구하면서 가와지 쌀 같이 홍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자동차 판매로 버는 돈보다 네. K푸드로 버는 돈이 몇 배가 많대요. 컨텐츠 힘이 매출액이 실제로 그렇게 된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K푸드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시장님, 예. 요새 도시마다 그 브랜드 파워를 높이려고 막 머리들 짜내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또 오늘 시장님 모시고 촬영도 하니까 팁 하나 드릴게요. 예. 저기 여주 이천의 임금님 쌀, 대왕 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단군 쌀 하면 어때요? 이름을 바꾸죠. 예, 이름을. 가와지 그러면 괜찮은데? 누가 모르잖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단군 쌀. 괜찮습니다. 네. 좋대요. 그 시기에 당군께서 또 드신 이거 그렇지. 단군 할아버지가 이 쌀 드시겠지 뭐. 그렇잖아요. 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와지 사람이 일본 쌀 같다고 하셔가지고 뭔가 좀 동네 이름인데. 아니, 지역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발음 자체나 이런 걸 느낌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느낌이 있죠. 조금 나죠. 그 K푸드의 선두주자가 CJ 쪽이잖아요. 예. 비비고 그 얼마 전에 여기 고양시로 뭐 큰 공장 들어왔다 그러고 그렇기도 하던데요. 공장이 아니라 우리 그 공연장, 공연장. 예, 22,000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CJ 예, ENM. 아레나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그 아레나를 건설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데가 예. CJ 라이브 시티.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들어와서 스튜디오로 이용하는 데가 CJ ENM. ENM. 그러니까 지금 그는 대화동에 있는 거고요. 그 스튜디오를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역에 우리 한류월드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네, 그래요. 예. 그 지역이 거의 대부분 스튜디오를 또 만들어서 ENM이 그쪽으로 또 옮겨오고 제가 ENM, CJ ENM의 그 대표 MC를 한 5년 했잖아요. 그러세요? 빨간 의자하고 오마이갓 예, 예. 빨간 의자. 예, 예, 예. 진행자였는데 예. 그때 CJ가 이게 시청률이 잘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신문에도 사설이 있듯이 CJ ENM의 사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예, 시작했는데 예. 시청률이 너무 잘 나왔어. 좋았죠, 그때. 그랬잖아요. 예, 빨간 의자.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아는데 CJ가 그 후에 그 마마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쭉 가갖고 결국은 이 K콘으로 가거든요. 예, K콘이 뭐냐면 CJ가 만들어내는 K-팝, K-드라마에다가 더해서 K-푸드를 갖다 결합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코리아에 대한 모든 것을 주요 도시마다 이거를 연주하고 먹어보고 뭐 즐기고 하는 걸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쿠키 뭐 빵 이렇게 이용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가와지라는 살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또 그래요.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데서 또 정말 예, 네. 새롭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막걸리도 최근에 개발했죠. 몇 년 전에 여기 요 고양시에서 막걸리 그 축제를 매년 했어요. 거기 막걸리를 저는 술을 못 하는데 그 막걸리 박람회를 돌면서 안 마셔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시험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 하다가 중간중간 하다가 취해가지고 여기 가오지쌀 막걸리는 없어요? 가와지 쌀 이런 것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 일산 열무라고 열무가 또 유명합니다. 아, 여기 열무가 유명해요? 네. 그래서 열무를 사실 시식하려고 물어봤더니 고양시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킨텍스에 그 3층에 네. 일산 열무라는 음식점이 하나. 아, 그래요? 그 가보시면 일산 열무를 이용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열무국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비빔밥도 있고, 그리고 열무 김치 종류가 다양하게 예, 이용할 수 있도록 아, 킨텍스 3층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알았어요. 최근에 가봐야 되겠네. 오픈했습니다. 이거 싸주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저 배달이죠? 그 막걸리. 네, 막걸리. 예. 거기서 만든 겁니다. 가와지. 아, 가와지 막걸리를? 아, 네, 그렇구나. 그 배다리 막걸리를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제가 알려드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요. 그 모내기 하러 예. 밀짚 모자 쓰고 와서 마신 막걸리인데 그때 그 막걸리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이제 그 후로 청와대에 그렇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쌀이 귀해가지고 쌀로는 막걸리 못 만든다고 법을 정했어. 그런데 배다리 막걸리만은 예외로 한다. 그렇죠. 지금의 배다리까지 온 거예요. 유일하게 딱 한 곳이 있었어요. 그렇지. 예, 예. 그 배다리 막걸리 집에서 만들어내는 가바지 막걸리. 야, 그거 기대가 되네요. 예. 한번 저 따로 좀 꼭 구해서 마셔볼게요. 네. 저기 그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한번 좀 소개 좀 아, 해주세요. 예. 아, 고양시와 가바지쌀 소개하는 한 말씀씩 해주세요. 예. 고양시 가와지 쌀은 저도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고양 시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가와지쌀 농부님들이랑 연계해서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담당인데요. 저희 그냥 먹어보는 가와지만이 아니라 농부님들이 어떤 환경에서 재배하고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올해도 좀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해주세요. 예. 또 여기. 저는 이제 이 쌀로 해가지고 이제 직접 지적지 개발하는 일을 주로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거 만드신 분이에요? 네. 가와지 쌀 국내 유일 가장 많은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와지 쌀을 쌀만 먹고 있거든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계속 선물로 많이 보내고 이제 먹어본 가족들은 맛있어서 또 주문하고 많이 알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 가와지 쌀로 좀 다양한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시구나.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열두톨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게 사실 신도시가 베드타운이고 좀 심심하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공사를 지었을 때 그 벽시가 딱 발굴했을 때 기분이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양시에 그런 재밌는 농부부터 해서 또 쌀이라는 이런 재밌는 거를 조금 더 요즘 사람들에게 맞게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좀 기쁨을 느끼는 회사여서 여행 상품이나 이제 디저트 선물 세트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은 좋고 또 저희랑 같이 협업하실 농부님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좋은 상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다음 고양시 투어를 하러 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시장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번에 우리 백석동 시청사로 이용할 수 있는 업무 빌딩입니다. 아, 이게 예. 새로 시청이 들어오는, 예. 아, 이거 새로 지은 거군요. 여기가 이제 이번 달 네. 원래 3월 말에 네. 사실은 완공을 했습니다. 어허. 예, 완공을 하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준공 검사를 맡게 되면 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아하.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우리가 원래 기부 체납받기로 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네네. 무상으로 우리한테 아, 예, 그래요? 이전이 됩니다. 이 근처가 전부 공사장인데. 예, 지금 네. 뭐 옆에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는 터미널이고요. 아. 예, 이 터미널 요 바로 앞에가 바로 요진에서 예. 오피스 빌딩을 또 아, 지으려고 그래요? 준비했던 지역입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벨라시타라고 아하. 해서 이쪽 지역이 상가들이 조금 있고 그렇군요. 이 뒤쪽은 바로 여기에 보이시는 한 50층 정도 되는 주상복합 아하. 예.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고양시의 이제 새로운 중심이 되는 곳이네요. 뭐 저기 어떻게 보면 신도시의
처음 시작 단계의 네. 지역인데 아하. 뭐 점점 위치상으로 보면 고양시에 있어서는 거의 중간 지점에 그렇죠. 해당되는 위치입니다. 예, 여기가. 고향이 꽤 크기 때문에 예, 저 화정부터 시작해서 예. 여기 덕양에 저기 북쪽에 덕이동까지. 예, 덕이동까지 예. 굉장히 넓으니까 예. 또 남북으로 약간 좀 길쭉하다 그럴까? 맞습니다. 그게 한 가운데쯤 되는 곳이고 교통으로 따지면 여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예. 저 자유로하고 예. 또 외곽 순환도로가 예. 교차되는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바로 여기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와 보니까 우리 그 아미고 회원 중에 고향 지부장 있어요. 예. 앙뜨레라는 그 베이커리 카페 하는 분이 예. 저 앙뜨레가 바로 여기에요. 아,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예, 터미널 건물의 2층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익숙한데 예. 바로 그 옆에 예. 이 시청사입니다. 예. 새로운 청사. 좀 들어가 보실 수 있나요?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여기가 로비입니다. 아. 예, 로비인데 원래 정면은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아, 이쪽이 정면이에요. 예. 예, 보시면 우리 아하. 정면에는 바로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고 네.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로비. 아, 여기가 진짜 예. 메인 로비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벽체로 이렇게 막아놔 네. 있긴 합니다만 원래는 이게 다 트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기둥이 이제 있고 칸막이를 해서 그럼 예. 여기가 바로 민원실입니까? 민원실로 이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워낙 넓으니까 어허. 민원실뿐만 아니라 네. 사실 우리 그 1층에 로비 가면 시민들이 와서 예. 그래도 커피 한 잔 마실 그렇죠. 수 있는 카페도 있고. 카페. 예. 그래서 또 책도 지금- 좀 보고 하는. 예, 그런 카페도 여기 공간에서 같이 만들려고 아, 합니다. 예. 저쪽이 정문이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쪽 건물이죠. 예. 여기가 정문에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를 다 쓰십니까? 예, 이 전체 건물인데 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여기 1층은 이렇게 건물 전체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네. 3층까지가 같은 건물이다가 아, 예. 이제 4층부터는 네. 두 동으로 바뀝니다. 아, 그래요? 예, 한 동은 13층, 네. 한쪽은 20층 아하.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그렇구나. 그 여기 보시면 예. 바로 이 3층까지가 아. 그렇게 같이 되어 있고요. 아, 그렇구나. 또 보시는 예. 것처럼 층고가 조금 높게 되어 있고요. 1층, 그러네요. 뭐 예. 2층 이렇게. 근데 위로 올라가면 사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무실은 아무래도 층고는 이 정도는 아니죠. 여기 층고도 높고 유리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시원하네요. 예, 시원합니다. 예. 어. 그리고 아마 들어오자마자 그 이 공간을 보면 뭐 다들 이렇게 큰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도청하면 좋겠네. 도청은 요즘 새로 지어서 아주 좋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예. 이렇게 좋게 지어놓고 왜 이사를 아직 안 하셨어요?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 3층을 먼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그래요? 계단을 한번 이용할까요? 계단은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으니까. 괜찮아요. 갑시다. 예. 여기는 층고가 높아서 계단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예. 뒷걸음 쳐야 되는 우리 예. 최재인 PD가 힘들겠네. 우리가 뒷걸음질을 왜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맨날 광화문에 나가서 예. 촬영할 때 계속 뒷걸음 치면서 촬영해야 되니까. 그렇죠. 좀 익숙해져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뒷걸음 치는데 나보다도 빨라요. 여기 같은 경우에 층고가 좀 높죠, 또. 그러네요. 예. 예.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뭐 대회의를 할 때 이런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럼 그냥 이대로 앉아야 아니면 의자를 깔아요? 지금 의자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의자를 설치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뭐 공연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찜 하나 해놔야 되겠네. 우리 토크쇼. 덕구쇼. 예. 여기서 하면 아주 기가 막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꽤 넓네요. 예, 넓습니다. 예. 인간은 공연은 여기서 할 수 있겠다. 예. 그럼 우리가 또 공연장은 예. 어울림 아람누리 있잖아요. 아주 좋은 공연장들도 많이 있고 그 아람누리는 오케스트라가 예, 예. 일부러 녹음하겠다고 예. 거기를 쓰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멋진. 음향이 예. 아주 잘. 예, 그럼요. 저 예술의 전당보다 예. 음향 효과가 아주 좋은 겁니다. 다른 데는 이 울림이 좀 많은데 여기는 울림도 사람들이 없어요. 한번 써봤습니다. 써봤다고요? 합창. 이거
하여튼 뜬금없이 지 자랑하기는 아니, 서봤어? 참 좋은 공간이네. 예,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시청이 정말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전망이 그렇게 좋습니까? 예, 20층이 전망이 아주 좋은데 그래요? 중간에 이 20층을 걸어 올라가야 돼? 아니,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저 시청 직원이 예. 저 계단 있는 문을 열라 그래갖고 내가 당황했죠. 시급했네. 여기가 바로 야. 20층. 예. 야, 멋있다. 예. 여기에 아하. 뭐 우리 분위기로 스카이 라운지. 예. 그 개념으로 여기 특히 뭐 내려다 보시니까 벌써 한강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한강 조명을 이렇게 멋있게 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예. 아, 좋네. 예. 이렇게 딱 돼 있고 한강이 뭐 완전히 맞은편에 김포까지도 다 보이고 그러네요. 예. 저쪽에 예, 지금은 약간 뭐랄까 미세먼지나 구름 때문에 저기 북한 땅인데? 예, 맞습니다. 지금 네. 여기가 다른 주변 지역은 20층까지 올라온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예. 여기가 제일 높은 거죠. 아하, 물론 그러네. 뒤에 주상복합은 뭐 다 보이겠죠. 거기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저기가 큰 타워 있는 데가 우리가 얘기하는 킨텍스 예, 주변 지역입니다. 근데 저기가 우리 그 지금 보는 것을 좀 막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왼쪽으로. 보시면 예. 예. 저기가 바로 그 뒤에 멀리 보이는 산. 예, 저희가 예. 북한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조금 거짓말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예. 망원경을 설치하면 북한 사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이런 뷰가 나오면은 아파트도 뭐 1, 2억씩 뷰값을 따로 받는다는데. 맞습니다. 예. 이 지역의 주변에 원래 저기에 저 존 자체가 네. 거의 옛날에 그 업무 상업시설 들어오는 지역인데 여기 다 오피스텔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가 다 오피스텔입니다. 아하. 예, 근데 층이 거의 한 11층. 뭐 저쪽에 우리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에는 12, 3층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정도 되고. 예. 그 앞으로는 이제 한강을 면에서 예. 비닐하우스들이 쫙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여기 혹시 저쪽에 보이면 무슨 인쇄라고 되어 있는 건물 그래. 보이세요? 그 파란색. 예, 네. 그 파란색이 바로 현문 인쇄라는 건데 예. 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이 예. 전부 다 인쇄 단지입니다. 아하. 근데 워낙 옛날에 개발을 되다가 조금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서 저기 도로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셨던 그 저 예. 건너편에 예. 저기가 바로 장항습지. 장항습지네. 예. 장항습지의 그 파릇파릇한 색깔들이 시작되기 시작한 그러네요. 곳입니다. 예. 야, 장항습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네. 예, 예.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살긴 좋은데 이게 주거 환경에 있어서는 예. 사실 뭐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예. 네, 그 경험도 하셨지만은 사실은 서울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서울로 뭔가 이렇게 활동해야 할 사람들은 아침에 그 교통 체증 때문에 그것이 제가 가장 부담입니다. 아침 방송을 한 15년간 하다가 예. 이제 뭐 지금도 아침 방송 하는 편이죠. 예. 근데 새벽 보통 7시 아침 방송 시간대가 많거든요. 예. 시사 프로그램은. 그 여기서 이제 내 딴에는 일찍 간다고 5시 반쯤 나가. 예. 큰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 때인데 나무가 하나 넘어졌어요. 예. 저 남한산 북한 행주산성 행주산성. 구간에서 가로수가 하나 넘어졌어. 예. 그래서 그날 방송 펑크 냈잖아요. 오, 펑크가 났습니다. 아니 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야, 그러니까 대체 방법도 없고. 대체 방법 없죠. 예. 지금 그 후에 제2자유로도 나오고 했지만 예. 제2자유로는 워낙 그 파주 운정지구를 염두에 둔 거잖아요.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 고향 시민 입장에서는. 예. 그래요. 이렇게 멋진 그 전망을 보면서 우리 이동환 고양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의 고양시에 대한 비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부터 이제 먹거리, 뭔가 자족도시 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여기 경제자유구역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네. 시작한 시기가 사실 그 당시 그 네. 작년 선거 끝나자마자 뭐 공약도 내세웠기 때문에 네. 공약을 또 실천하는 의미도 있고 7월 1일 취임한 그날 첫 결제가 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위한 TFT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첫 결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작년 11월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선정을 하는데 네. 먼저 경기도에서 후보지 선정의 대상을 정하고 그걸 이제 전국에 있는 시도별로 그 산자부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달에 당당하게 1등으로 경기도에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800여만 평입니다. 예. 근데 넓은 면적에 그럼 해당되는- 어디입니까? 경제자유구역. 지금 이제 여기서 예. 보면 바로 뒤쪽에 네. 지금 저기 보시는 그 공사 현장 보이시죠? 저쪽 공사 현장. 현장의 중간을 딱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네네. 그 오른쪽에 바로 대화동 쪽에 거기가 대화, 가자, 그다음에 옆으로 송포, 송산 예. 해서 그 덕이동까지 지역하고 바로 요 앞에 우리 아까 인쇄 말씀드렸죠? 네, 그래요. 인쇄 지역까지도 예. 다 같이 연계돼서 아하. 우리 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금 후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 주 산업은 어떤 겁니까? 산업 분야는 예. 우리 다들 뭐 우리 시민들도 큰 우리 앵커 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좀 들어오기를 바라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분야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분야가 일단은 바이오 정밀 의료 분야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분야는 뭐 그냥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우리 백신 많이 맞으셨던 모더나 예. 같은 네. 그런 기업부터 해서 정밀 의료 분야 중에서는 그 센터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 고양시에다가 좀 입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K컬처입니다. K컬처. 예, K컬처 분야는 뭐 아시겠지만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우리 방송, 영상, 그다음에 그 미디어, 네. 그다음에 컨텐츠까지 이런 분야에 해당한 것이 아까 그 CJ 라이브 시티의 네. 아레나 시설 같은 그런 것들 지금 들어오고 있고 예. 그 주변에 지금 우리 우리 일산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앞에는 또 방송 영상밸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채워 나가면서 우리 뭐 방송이 되든 영상 분야의 기업들이 다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네. 그럼 그 경제자유구역 그 바로 면에서 킨텍스가 있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은 킨텍스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 킨텍스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안 시키고 바로 그 옆에 있는 테크노밸리까지는 같이 포함을 시켰죠. 그래요. 그리고 그 킨텍스 자체만 하더라도 또 마이스 산업 분야가 있어서 이번에 저기 경제자유구역 진행하는 과정에 마이스 산업의 핵심이 사실은 전시 공간과 이런 것도 컨벤션이라든가 미팅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그 인센티브 개념으로 우리 투어 내지 관광과 같이 연계된 호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냥 현실적인 목표로 한 4,700, 500석실 정도 생각하는데 저는 만실을 생각하는 거죠. 호텔 만실? 예, 호텔 만실이면 이를테면 뭐 여기 큰 호텔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컨티넨탈 호텔 같은 그런 호텔을 우리 고양시에다가 좀 입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지금 중간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가 모텔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호텔이 없어. 없어요. 하나가 있는데 소노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명 콘도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810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일하게 5성급 호텔로 그래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저쪽 편이 이제 김포공항이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한 35분 달려가면 인천 영종도 공항이고 공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그 킨텍스 뭐 코엑스 수준의 전시 공간이 이미 있고 그리고 이 일대가 장항 습지가 있고 한강 하류고 그런 가운데 자유무역지대가 들어서서 마이스 산업 중심으로 K컬처를 여기서 꽃을 피워간다. 야, 일산의 미래가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회장하고 영상 그 통화를 하셨는데 네. 거기에 그 기가 팩토리를 우리 한국에다가 조금 그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론 머스크 회장이 말씀에 한국도 우선해서 검토해 보겠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방송 나가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한국은 바로 우리 고향시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비전 속에서 네. 여기가 지은 지 30년이 돼서 이제 재개발 연한이 됐으니까 예. 아까 저희들이 둘러본 강선 공원 그 인근에 예. 그 뭐 겉으로는 뭐 그냥 멀쩡해 보이지만 예. 30년이면 이제 바꿀 때 됐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사람 친화적으로 쫙 재개발을 해 나가고 예. 예. 예, 우리 이동환 고양시장이 꿈꾸는 고향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건물은 그 지금 주교동이라고 해서 네. 현 시청이 있는 데인데 거기서 전임 시장의 시절에 거기를 이제 바로 옆에 그 주교동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그 당시에 뭐 절차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거기다가 신청서 짓겠다. 근데 그 신청 원당? 오늘 짓겠다고 했는데 그 짓는 것이 사실은 설계는 어디를 하느냐 하면 거기 주교동 주차장을 한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 그린벨트 해제하고 그 구역 지정을 하고 아이, 그건 반칙이지. 예, 거기다가 설계를 했어요. 근데 그 설계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청사도 전 세계에서 청사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13개. 13개인데 이 청사, 신청사 지을 때도 7동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건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선거 공약으로 당시에 제시했는 것이 뭐냐면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하겠다. 네. 그래서 검토를 했더니 정말 너무 과하게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고. 네, 네. 근데 2,950억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2,950억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사실은 뭐 자재비나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기 어렵겠네요. 예, 그걸 적용해 보니까 한 4천억이 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검토 중에 바로 지금의 이 건물이 네. 기부 체납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아하. 그게 소송이 제기되고 있었던 네. 건물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 건물이 우리한테 이제 결정이 되면서 면적을 봤더니 2만 평. 우리한테 이제. 그럼 이게 원래 시청용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 예, 그때는 이제 업무 빌딩. 뭔가 업무 상업적으로 예. 업무 빌딩으로 지었는데 이 업무 빌딩이 사실 면적으로 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아하. 그냥 그쪽에 신청사 짓겠다는 그 설계 내용도 보면 22,000평인데 그 주차장이 9,000평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주차장이 7,000평. 7,000평. 예. 그럼 업무 비용은 똑같네. 똑같습니다. 14,000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이런 예, 사무 공간의 예. 내용인데 똑같은 규모고 그리고 더 크게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저쪽에 그 설계했는 내용은 우리 직원들 숫자와 그 도시의 규모에 의해서 이 규모를 정하게 돼 있기 네, 때문에 네. 무분별하게 뭐 2만 평이 아니라 5만 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걸 그대로 적용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전혀 쓰지 않고 아하.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기가 착착 맞아 들어갔네. 예.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이 공간 자체를 보고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럼 그 원당에 원래 이제 그 설계해서 추진됐던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원당 주민들 기대가 많았을 텐데 예. 그분들 좀 실망하시겠네요. 상실감이 있죠. 예.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니까 주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여기에 오랫동안 시청을 갖고 있었는데 아하. 시청을 표현하자면 뺏어가는 것 아하. 같은 예. 느낌으로 그래서 그 지역은 사실 그동안 상권도 제대로 없고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지금 우리 원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시청까지 전체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그 빌딩을 조금 이용을 해서 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방안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 원당 인근도 예. 우리가 그 계획하고 개발하기에 따라서 참 좋은 곳인데 맞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이 녹지 공간들이 많고 예, 예. 그런가 하면 저 구파발 쪽으로 해서 시내 나가는 길도 굉장히 빨라요. 예, 거기 바로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 예. 저기 은평 예. 그 은평 무슨 타운입니까?
은평 뉴타운. 은평 예. 뉴타운을 해서 서대문 광화문으로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자유로로 가야 되지만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원당은 원당 나름의 특징을 잘 살려서 그렇죠. 개발할 만하죠. 예, 예. 원당역이 지금 3호선 역이거든요. 네.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버스를 탄다든가 아니면 우리 승용차를 이용해서 거기 파크앤라이드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중심성을 갖게 되면 뭐 활성화되는 거는 사실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저기 주변 지역이 활성화되지 청사 같은 경우는 별로 활성화됩니다. 여기는 이미 형성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원당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다른 그 혹시 뭐 강남역 가보시겠지만은 강남역 주변에 청사 있기 때문에 활성화된 게 아니고요. 그거 전부 오피스죠. 오피스지. 오피스. 그리고 해서 상가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뭐 병원이라든지 또는 뭐 책방 뭐 저 젊은이들 좋아하는 그럼요. 그런 공간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 이동환 시장님하고 일산을 아주 숨가쁘게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동환 시장이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는 그 고향의 미래 여러분들한테 조금 체감되셨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막 시작인데 시작 때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 아마 업무 파악하는 시간도 별로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세부적인 사항은 또 파악해야 할 내용이 많아서 한 9개월 정도 사실 뭐 그 내용 파악하랴 뭐 또 다른 것들 일 처리하랴 좀 두서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산 같은 도시, 고향 같은 도시는 정말 세계 내놔도 손색 없는 명품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좋은 곳에 좋은 시장이 좋은 시민들과 함께 한번 멋진 도시를 일궈가는 모습을 저희 고성호 TV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성호 TV 시청자들께 우리 이동환 시장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아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고양시 아주 다양하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4월 27일부터 하는 국제 꽃박람회 많은 분들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아마 실망하지 않는 좋은 구경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이런 베드타운 개념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글로벌 그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그 신청사 아직 이사를 안 한 상태인데 이제 곧 이제 여기 시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시청사 20층에 있는 이 정말 전망 좋은 이곳에서 우리 이동환 고양시장과 함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꽃 박람회 4월 27일, 27일이나 28일 이틀 중에 한번 잠깐 와서 좀 둘러보고 취재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